걱정은 시간과 차원을 넘어가며 부정적 감정을 미래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자려고 누우면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잘못했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야 할 것과 앞으로는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까지, 어쩌면 지금까지 후회로 살아오고 걱정을 먹고 살면서 불안으로 앞날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티베트 속담 중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이 사라지기만 한다면 온 밤을 새워 걱정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술을 좀 써야겠지요. 걱정도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걱정을 잘 정리해서 해소해 본다면 인생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니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후회, 두 번째 걱정, 세 번째 불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시간입니다. 보통 후회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후회한다고 말하죠. 돌아보면 한숨이고 남은 것은 주름이라고요. 여러 일이 지난 이후에 한탄하는 마음을 후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걱정은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걱정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여러 측면에서 마음과 신경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즉 대부분의 걱정은 현재 시점에 더 닿아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불안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하지 않아서 걱정인 것, 이게 바로 불안의 특징인데요. 불안은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올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말합니다. 즉 불안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것이니 불안은 미래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살펴보고 미래가 과거와 현재를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니까요. 잘 정리하고 의미 있게 묶어낸다면 걱정을 덜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부터 살펴봅시다. 후회한다는 건 시간이 지난 후에 가지는 회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후회 끝에는 반드시 죄책감이 붙어요. 그래서 후회는 죄책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죄책감은 도덕적 죄책감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성장형 죄책감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그 이상의 것을 후회하는 과장형 죄책감입니다. 성장형 죄책감은 말 그대로 성장을 위해 나의 동력이 되어주는 죄책감입니다. 후유증이라는 게 없어요.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잘못된 것들을 점검해서 나를 성찰하고 번성하면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과거가 약이 되고 에너지로 만드는 게 성장형 죄책감의 특징이지요. 내 다짐의 요소를 측정하고 현재를 돌아보면서 나를 성숙시키는 데 자원이 되는 것, 바로 이 성장형 죄책감입니다. 그러면 과장형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과장은 본래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어렵게 만들거나 거칠게 만드는 형태이지요. 앞서 말한 성장형 죄책감은 후유증이 없는 것과는 달리 과장형 죄책감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과장형 죄책감은 실제에 비해 너무 과중한 죄를 나에게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과장형 죄책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과장형 죄책감은 1만큼의 잘못에도 후회와 책임을 10, 20 이상을 지게끔 합니다. 사람을 위축시키고 머뭇거리게 하죠.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자기를 과잉 점검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 단절의 양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과장형 죄책감의 특징이에요. 많은 중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난 세월과 현재에 대한 모든 것이 그저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 탓이야, 내 책임이야, 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는데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요. 전부 착각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 왜곡된 생각 혹은 자동적 사고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무관하게 먼저 치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그 가운데 일그러지고 삐뚤어져 사람을 올가매는 생각들이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훅 올라오는 경우지요. 그런데 이 생각은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덮치는 거예요. 생각이 허가 없이 침범하고 내가 밀어내더라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을 밀치고 올라옵니다. 이 자동적 사고인지 뭔지 몰라도 무작정 드는 생각이 나를 잡아먹을 듯하고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다면 과장형 죄책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후회 중에 어떤 후회가 제일 크고 많은지 아세요? 아이들 관련해서입니다. 좀 잘할 걸. 그때 그 대학을 보냈어야 되는데. 용돈이나 좀 많이 줄 걸 하고요. 그런데 이런 후회가 다 소용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고 이미 지나간 버스라는 걸 알지요. 알면서도 머리를 쥐뜯으며 하는 그 후회, 그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눈을 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이지요. 두 번째,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 곧 불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불안은 상담 영역, 특별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건강한 불안은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심리학의 거물 프로이트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이렇게 나누었어요. 현재 나를 위협하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앞에 갈등하는 것을 도덕적 불안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하고 연속적인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했지요. 그 이름이 무엇이고 설명이 무엇이건 불안은 그 단어만 들어도 뭔가 내 속이 떨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불안은 정신의 올무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나아갈 미래를 올가매게 됩니다. 그럼 걱정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걱정이라는 건 현재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염려를 일컫는 말일 텐데, 그럼 걱정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현재의 걱정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걱정하면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 같고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걱정의 이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걱정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집중과 몰입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걱정 생겨보세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몰두합니다. 걱정만큼 몰두하면서 공부했으면 우리는 모두 서울대 동문일 겁니다. 그만큼 걱정은 특정 상황을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여러 창조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결을 위한 반동과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관계세포를 쥐어짜듯 각종 인맥을 동원하지요. 복합적 사고는 당연히 강화되고요. 모두 걱정의 순기능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후회라는 과거 서사와 걱정이라는 현재 이야기, 그리고 불안이라는 미래의 주제들이 함께 합쳐지고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옛날 실수를 또 반복하면 어떡하나? 나는 왜 과거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나? 과거에 내가 잘했으면 현재가 달라졌을 텐데 나는 미래도 깜깜해. 걱정은 시간과 차원을 넘어가며 부정적 감정을 미래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려고 누우면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잘못했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야 할 것과 앞으로는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까지. 어쩌면 지금까지 후회로 살아오고 걱정을 먹고 살면서 불안으로 앞날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걱정은 저절로 떠오르기에 노력도 물거품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칼 필레머 교수가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 유산 프로젝트에서 65세 이상 된 1,5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생애 65세 이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흔한 대답으로 아우, 옛날에 바람 피지 말걸. 옛날에 애들한테 잘해줄걸. 옛날에 이렇게 할걸. 이런 것들을 추측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살아오며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것. 이게 바로 나의 가장 큰 후회다라는 답변이 1위를 했던 거예요. 지금 시점에 돌아봐도 후회가 있고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걱정들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른바 신박한 걱정 정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박한 걱정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A4 용지와 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걱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불안 다 섞어서 생각나는 대로 다 적으세요. 잘못했던 것 같은 거, 자꾸 마음을 찌르는 거, 현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얘기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세요. 무엇보다 자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이 다 적으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과정을 구체화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우리 머릿속 생각들은 뒤죽박죽입니다. 마치 회로가 다 엉킨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 마음 저 마음, 걱정인 듯 걱정 아닌 걱정 같은 것, 뒤범벅이 되어 있기에 실체를 드러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집단 상담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인데요.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놀라울 만큼 많은 생각과 기억들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생각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다음으로 시점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후회에 관한 것인지, 현재 걱정에 관한 것인지, 미래의 불안에 관한 것인지 시점을 중심으로 색깔별로 묶어보세요. 현재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과거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리고 미래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러면 색깔에 따라서 종류들이 묶일 겁니다. 종류를 묶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갛게 형광펜 쳐놓았던 과거의 후회 중에 5년, 10년, 15년,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의미한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회가 있다면 그것부터 과감히 지워보세요. 소용없는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후회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신박한 정리 1단계, 묵은 후회는 쭉쭉 선을 그어서 지워보자고요. 다음으로 현재의 걱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 중에는 이건 다음 생에도 풀리지 않겠다 싶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들 쭉쭉 지워보세요. 그 다음 미래에 올 불안 중에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까 싶은 것들은 자문해보세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해봐야 소용없고 지금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불안도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건 무조건 지워야 하는 겁니다. 지워보는 과정만으로도 해방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남은 것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다시 한번 가지런하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로 추려져요. 몇 가지로 추려지긴 하는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집안 살림할 때도 잘 치워놓아도 금방 또 무언가가 채워지잖아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땐 순서를 정해보세요. 이것만큼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 걱정만큼은 꼭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걱정 있죠? 그 걱정들을 새로운 종이에 쓰는 겁니다. 남은 걱정을 새 종이에 적었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리내 읽어보세요. 읽은 다음으로 종이를 마구 구겨서 쓰레기통에 확 버리세요. 갑자기 이게 웬 연극이냐고요? 물론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와 나 사이의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나로부터 떨어지는 물리적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의 기본이자 후회가 많은 사람을 위한 솔루션이에요. 실제로 상담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고 숱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글로 써서 정리해서 지워보는 것, 실제 적어서 구겨서 버려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의 1차 정리가 시작됩니다. 이런 정리들은 특히 우리 머릿속에 뭔가 꽉 차 있다 싶을 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거리를 둬보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도 걱정은 새로 태어납니다. 아지랑이처럼 걱정이 막 차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행동이라는 방법이에요. 걱정과 행동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거든요. 이를테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다면 이때 걱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몸이 중요한 상황에서 걱정은 2차적인 것이 되지요. 그래서 도망가듯 달리며 우울해, 괴로워, 완전히 망쳤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걱정이 자꾸자꾸 우리를 좀먹고 멈칫거리게 한다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지우고 구겨서 버렸음에도 자꾸 걱정이 떠오른다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움직이시면 됩니다. 생각과 걱정을 정리한다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걷어내고 현재의 걱정에 집중하세요. 그럼 현재 걱정에 몰입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걱정에도 총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의 총량을 줄이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가벼움과 더불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효능감이라고 부르지요. 후회와 불안의 요소에 줄을 쫙 긋는 것만으로도 효능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해결 가능성과 그 능력도 연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한결 줄어들게 됩니다. 또 두려움에 대한 통제도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걱정하는 게 아닌 걱정 쓰기를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걱정법으로 걱정의 총량을 줄이고 미래의 효능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신박한 걱정 정리법으로 걱정을 날려버리기 바랍니다.